안녕하세요. 하루의 시작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조수빈입니다. 오늘도 8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프리마켓 상황 또 실시간 시장 직후까지 여러분 곁에서 상승 시그널들 포착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주말 사이 뉴욕 증시는 반도체주들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빅 이벤트 두 가지가 있었죠. 먼저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 고용이 악화되고 있긴 하지만 급격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또 그전에 나왔던 데이터들이 있죠. 졸츠 보고서라든지 ADP 민간 보고서 역시 이미 고용 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 시장은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심리가 완화됐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판결도 지연이 됐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로 일단 지연이 되면서 시장에서 또 불확실성이 한 차례 더 해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기지 증권을 대량으로 매입하면서 사실상 양적 완화 정책이죠. 즉 돈을 풀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시장의 금리를 끌어내리겠다라는 선포 같아 보일 정도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주택 건설 업체들 주가가 상승 마감했고요. 또 올해 테마는 AI 인프라로 인한 전력 전장으로 또 테마가 굳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우리 시장이 조정받아갈 시나리오는 사라진 것 같고요. 오늘 좀 상승 출발 기대해 보는데요. 이번 주에는 JP모건을 시작으로 또 실적 시즌으로 돌입을 합니다. JP모건이 13일 화요일 날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밸류에이션 그리고 수급 측면은 여전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건 상존이 되고 있고 특히 여기에 이번 주는 CPI부터 또 산업 생산, 소매 판매까지 주요 경제 지표들도 몰려있기 때문에요.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금리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6거래일 동안 상승세를 최고가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시면 4,586선에 장 마쳤고 코스닥도 947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다 상승 마감했는데 일단 그동안 강했던 전자닉스가 쉬어가자 또 잠시 조용했었던 조선과 방산주들의 힘이 강했습니다. 특히 방산주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1조 5천억 달러의 방산 금액을 늘리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한화그룹주들 시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안에서 한화시스템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조선은 캐나다 수주 이슈로 또 삼성중공업, 한화엔진, HD현대중공업까지 모두 다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 주 전자닉스에 이어서 또 조선과 방산, 한화나 현대그룹주들이 이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고민 많이 되실 것 같고 또 매수를 해야 한다면 언제 매수를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되실 것 같은데 오늘도 장전 최선의 전략 저희와 함께 하시죠.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주말 사이에 어떤 일들 있었는지 글로벌 헤드라인 준비를 했고요. 또 주말 사이 뉴욕 증시 마감 상황까지 상세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트렌드 섹터 4가지 또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하셔서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팍스 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바로 나오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도 바로 저희 채널로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지난 방송도 다시 보기 클립으로 올려두었으니까 놓치신 분들은 다시 보기도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다 자세하게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민석 캐스터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권민서입니다. 네, 1월 둘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에서는 이 업종별 순환매 흐름이 본격화했는데요. 이에 따라 코스피 6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올해 들어 전거래일 상승 마감했고요. 또 주간 상승률은 8%대 근접했습니다. 또 12월 22일 이후 처음으로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를 앞지르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상황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스피는 주도주의 교체 속에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0.75% 오른 4,586선에 장 마쳤고요. 11일 동안 이어졌던 하락 우위 장세 흐름도 마무리되면서 건강한 반등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코스닥은 4거래일 만에 드디어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승 종목이 더 많은 날을 기록했고요. 0.41% 오른 947.92에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매매 동향에서는 이 외국인은 팔고 개인과 기관은 받았습니다. 이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무려 1조 5천억 원 넘게 쏟아냈지만 이 기관이 대부분 받아줬고요. 또 반도체를 제외한 이 대형주 강세 흐름 유지하면서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1조 2천억 원 넘게 매수 흐름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역시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이 주목한 이슈 두 가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이 부동산 세제 개편이 7월로 연기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 경제성장 전략에서 이 부동산 거래세, 보유세를 비롯해 소득세, 상속세 재편 등 세금 정책이 전부 6월 지방선거 이후인 7월로 미뤄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돼 1년 단위로 연장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도 5월 9일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대책에는 언급되지 않아서 불확실성이 커졌고요. 이 반쪽 경제 성장 전략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 세제 불확실성 속에서 매도 타이밍 결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도 보겠습니다. 국내 장기 투자 ISA 파격적 세제 혜택이라는 소식인데요. 국내 주식이나 국민 성장 펀드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늘려주는 새로운 ISA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가 올해 출시됩니다. 국내 주식 투자를 활성화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앞당기려 기존보다 비과세 한도를 늘리거나 납입금에 대해 이제까지 없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국내 시장 전용 ISA를 만든 건데요. 재정경제부는 9일 이 새해 경제성장 전략에서 이 같은 생산적 금융 ISA 신설 계획을 발표했고요. 이와 함께 외환 시장을 7월부터 24시간 운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방산업종은 이틀 연속 급등세 이어갔는데요.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과 각국의 국방비 확대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대형 방산주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미국발 업종 순환매로 이 조선으로도 매기가 이동했고요. 현대차, 기아 등 이 완성차 업종도 강세 보였습니다. CES 이후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겁니다. 반도체는 숨고르기 중인 모습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견조했지만 이 대부분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로 혼조세 나타났고요. LG전자가 9년 만에 분기 영업 적자를 기록해 3% 넘게 빠지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하락했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로는 이 적자 폭이 축소되면서 낙폭이 제한된 0.8%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징주 두 가지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알맥이었는데요. 29.93% 급등한 36,900원에 마감했습니다. 미 대법원 판결을 몇 시간 앞두고 베팅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패소 확률이 78%까지 치솟으며 관세 전액 환급에 대한 기대감이 상한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 북미 전기차 부품 수출 비중이 높은 알맥은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대규모 현금 유입과 함께 원가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네, 두 번째 특징주 바로 러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30% 가까이 급등했고요. 2,520원에 마감했습니다. 러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 1.5조 달러 규모의 슈퍼 국방 예산 중 무인 자동화 설비 비중이 대폭 상향될 것이라는 소식에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러셀은 반도체 및 로봇 공정 장비 전문 기업이죠. 북미 제조 현장의 스마트 팩토리 전환 속도에 따라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2026년 상반기 설비 투자 확대 사이클과 맞물려 이 실적 성장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증권가 리포트가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러셀은 영업이익 적자 등 이 실적 부진이 계속되기도 했어서 테마성 상승인지 실질적 성장으로 이어질지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AR 시그널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그널 바로 조선 기자재였습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CPSP 수주를 앞두고 정부가 한화오션 등 기업 고위 관계자들과 이달 말 캐나다를 합동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캐나다 정부가 잠수한 수주 조건으로 자국 내 자동차 공장 건설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번 입찰전이 산업 공급망 패키지 경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이 독일 TKMS가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이번 방문단에는 현대차 고위급 관계자도 동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SOFC였습니다. 이 SOFC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뜻하는데요. 미증시에서 연료 전지 업체인 블룸 에너지가 AI 데이터 센터에 대형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무려 12.81% 급등했고요. 급등의 이유로는 이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1.8기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계약을 맺은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는 AI 데이터 센터 수요에 맞추기 위해 와이오밍주 셰이엔 인근의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 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미증시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9일 미증시는 이 12월 비농업 고용지표 결과를 소화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고용자 수는 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해 금리 인하에 무게감을 실어줬고요. 실업률은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이제 5만 포인트 고지를 눈앞에 두게 됐는데요.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49,504선에 마무리했습니다. 나스닥은 반도체주가 랠리하면서 0.81% 오른 23,671선에 마감했고요. S&P 500 역시 다시 한번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6,966선에 장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와 이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치솟았는데요. 인텔은 무려 10% 넘게 폭등하면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텔과의 훌륭한 회의라고 발언을 하면서 오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7대 기술주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금리 동결 기대감에 2%대 상승했고요. 알파벳은 이날도 1% 가까이 오르면서 이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였지만 이 전날에 강한 조정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0.1%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의료건강과 금융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상승 흐름세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지난주 금요일 마감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1월 초 국내 증시는 예상보다 강한 랠리를 이어가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체감 지수는 업종별로 달랐을 겁니다. 실적 기반의 순환매 장세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요. 또 이번 주에는 오늘 시작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CPI 발표, 그리고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까지 예정돼 있고요. 또 미국 대법원이 관세 판결을 연기하면서 다음 심리일을 오는 14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벤트들이 향후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 미칠지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바로 장전 전략이겠죠.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권민서였습니다.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나왔던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앞서 이틀간 좀 조정을 겪던 AI 그리고 반도체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던 날입니다. 그러면서 시장 전반에 온기가 확산됐는데요. 3대 지수 모두 다 플러스권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 0.48% 오른 49,504선, 나스닥은 23,671선으로 가장 강하게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6,966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CEO를 만나서 따뜻하게 격려를 했다라는 이 소식에 반도체주가 상승을 한 건데요. 이것 말고는 별다른 호재는 없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인텔이 10% 넘게 급등했고요. 램 리서치도 8% 넘는 급등세, 브로드컴, ASML 모두 다 상승세가 강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2.73% 급등했는데 기술주 전반적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엔비디아는 다만 약 복합권의 거래를 마쳤고 이 엔비디아를 제외한 시총 1조 달러 이상의 이 빅테크 기업들도 모두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알파벳도 이날도 상승을 했고요. 종가 기준으로 시총 3조 9,7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4조 달러에 한 발 더 다가섰는데요. 원자재 시장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이 0.9% 오른 다시 4,500달러 선을 회복을 했고요. 또 국제 유가 역시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로 2% 넘게 급등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요.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1월 금리 동결 확률을 더욱더 높였습니다. 88.9%에서 95%로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히트맵 통해서 주요 종목들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는 약보합권에 마감했고 반면에 강하게 초록불 그려냈던 쪽은 바로 주택 건설업체 쪽이죠.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이 주택담보대출 증권을 매입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폴티그룹이 7.34% 플러스권, 닥터오터는 7.8% 상승, 레나는 8.8% 급등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은 미즈호의 발표와 또 여기에 TSMC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를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여기에 주요 고객사인 브로드컴이 크게 상승세 받아갔습니다. 3.76% 플러스권이고요. TSMC도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론도 5.5% 급등 마감했는데 그 이유로는 11월 반도체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29% 이상 증가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급등세 나타났습니다. 반도체주들 대부분 흐름이 좋았어요. 인텔, 램 리서치 모두 다 상승 마감했고 테슬라도 2% 넘는 플러스권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도 0.9% 상승했고요. 메타 플랫폼 1%대 상승 마감, 또 아마존도 강보합권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강보합권, 애플도 0.10% 상승하면서 강보합권 흐름 보여줬고요. 특히 오클로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7.9% 강하게 초록불 그려냈는데 메타와 이 다년간의 전력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원자력 쪽 다 섹터 좋았는데 오클로가 이렇게 강하게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 소매 판매 기업들은 대법원 판결이 지연됐다, 없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하락세 보였는데 룰루레몬이 3.9% 밀렸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헤드라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연초부터 정말 중요한 데이터들 그리고 이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 침공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의 생포 이슈와 함께 모기지증권 2천억 달러 매입 그리고 국방비를 1조 5천억 달러 증액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러면서 방산기업 자사주 매입 금지 경고와 함께 미국 3분기 생산성이 4.9%로 급등하자 반면에 노동비용은 1.9% 하락한다. 이런 굉장히
이슈와 데이터들이 있었는데요. 이 정책 조치들이 하나하나 다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이 베네수엘라 원유가 미국 시장에 개방이 되죠. 특히 미국, 캐나다, 베네수엘라, 브라질에 이르는 이 아메리카 산유국의 영향력이 이제 오펙 플러스를 위협할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요. 재무부 주도로 이 모기지 증권을 매입한 것 역시 결국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준 건데 시장 금리를 끌어내리려는 이런 강제 조치로 보입니다. 사실상 시장이 그림자 양적 완화다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또 국방비는 무려 66%나 증가하면서 방산기업들의 또 생태계에 엄청난 부양책이 됐죠. 지난주 국내 증시에도 이 훈풍이 불어오면서 방산주들 힘이 좋았는데 이 또한 시장의 유동성을 풀었던 조치 중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인플레 압력을 인위적으로 억누르고 시장의 이 유동성을 폭풍 공급하는 그런 조치인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자 억지로 트럼프 행정부가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뜻이죠. 현재 미 행정부가 이런 조치가 가능한 이유는 AI 혁명으로 인한 생산성 폭등에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임금을 줄여도 생산성이 이전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이 부분은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또 염두해야 할, 우려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과 생산성의 증가와 노동 비용의 감소가 불러올 엄청난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인데요. 팬데믹 이후 연준이 이렇게 헤매일 때 인플레를 정확히 경고했던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요. 이 조치들이 곧 두 자릿수의 인플레이션과 엄청난 침체를 불러올 것이다라고 또 예고한 바 있으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2월 고용보고서가 주말 사이 발표가 됐습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이 5만 명 증가했다라고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일단 10월과 11월 수치도 하향 조정되면서 4분기 고용 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건 뚜렷하게 나왔고요. 실업률은 반면에 4.5%에서 4.4%로 하향 안정화가 됐지만 이 고용 회복보다는 고용 시장 이탈에 따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은 전년 대비 3.8% 상승을 하고 있고 전월 대비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대체로 고용시장의 위축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파트타임 채용이 감소했음에도 이 주간 노동시간은 34시간으로 감소하면서 신규 채용 축소는 물론이고요. 기존에 일하던 이 인력의 활용도 축소되기 시작했다라는 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비용 상승 우려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이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요. 신규 채용에 적극적이지 않지만 또 대규모 해고에도 나서지 않고 있는 모습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헤드라인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베네수엘라에 대한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비롯해서 자국 내 주택 가격 인상을 또 억제할 이런 정책까지 꺼내들면서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천억 달러 규모의 이 모기지 채권 매입을 지시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아메리칸 드림을 파괴했지만 우리는 되찾아오고 있다라고 또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발표와 함께 미국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가 22bp 하락하면서요. 5.99%를 기록을 했는데 이 수치는 2023년 2월 이후에 최저치를 찍은 것인데요. 관련 기업들 주가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모기지 대출업체 UVM 홀딩스는 12% 상승을 했고요. 로켓컴퍼니가 7% 급등, 또 주택건설업체 톨브라더스와 레나도 각각 7%, 8%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이 주택금리 억제 정책을 두고 효과가 제한적이다라는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주택가격이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 이미 50% 가까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금리가 5%대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4.99%에서조차 이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헤드라인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다렸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판결, 이 이야기가 원래 9일 오전 10시쯤 예정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14일로 이 법원 홈페이지에 지연되는 기사
공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가를 이 핵심 쟁점은 바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이미 비상사태이고 또 각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IEEPA이죠. 이게 정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이 여부가 중요해 보이는데 연방대법원은 6대 3의 보수 우위 구도로 일단 기존 성향만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합니다. 다만 대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관세 환급 소송에 직면할 수 있는데요. 로이터 추산에 따른다면 이 미국 정부 패소 시 기업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관세 환급액은 1,500억 달러에 이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이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자동차와 철강 이런 품목별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 확장법도 그러니까 다른 법을 동원을 해서 어떻게든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케빈 해시 백악관 위원장은 CNBC에서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이 IEPA에 따른 관세 부과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할 경우에 어젯밤 모든 우리 핵심 인사들이 참여한 대규모 회의를 열고 또 다음 단계가 무엇이 될지 이미 논의를 마쳤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 이야기 때문인지 어떻게 해서든 또 이런 행정부 관세에 관련된 이런 이슈를 이어가지 않을까 또 예견이 되고 있고 대법원이 상호 관세를 유효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이 탄력이 더욱더 힘이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또 헤드라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월 하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번영과 재건을 위해 합의할 예정이다. 이 얘기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의 보도 소식인데요. 일단 이 신문에서 재건 계획에 투입될 자금이 10년에 걸쳐 8천억 달러, 무려 1,200조 원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원래 곧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서 전후 경제 재건 계획 그리고 안전 보장 방안 등 두 가지 합의를 한꺼번에 마무리하는 이런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들의 모임이죠. 의지의 연합 소속 유럽 국가 관계자들의 조언에 따라 이 젤렌스키가 계획을 바꿨다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경제와 안보 양쪽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보다는 일단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경제 재건안부터 확정하는 쪽이 현실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다보스 포럼에서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방안을 담은 이 평화안까지 합의될지는 확실하지 않고요. 다만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이 영토 할약 여부에 대한 이견이 남아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만약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평화안이 합의가 된다면 전쟁이 끝난 뒤 영국과 프랑스 위주로 편성된 다국적군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런 평화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지금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프리마켓 상황에서는 여전히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쪽 그리고 방산, 원전 쪽에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잠시 화면 만나보고 와서 실시간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1월 12일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장 모두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환율이 올라서 환율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59원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엔화도 157엔으로 살짝 떨어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 좀 희비가 엇갈린 채 출발했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여전히 대형주 쏠림 현상 나타나면서 강하네요. 1.2% 상승하면서 4,64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약 복합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946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먼저 거래소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홀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3천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는데 반면에 외국인은 동일한 물량 그대로 팔아내고 있네요. 기관도 동반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분위기 비슷합니다. 개인 홀로 1천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고 외인 기관 동반 팔자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도 환율이 오르다 보니 외국인의 수급 부재한 상황입니다. 1,500억 원가량 지금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서 종목들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총 상위 살펴보시면 거래소부터 분위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시면 HD, 현대, 중공업을 제외하고 모두 빨간불입니다. 전자닉스 여전히 강합니다. 금요일에는 조금 쉬어가나 싶더니 다시 수급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14만 1,600원에 거래되면서 14만 전자 지켜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좀 더 상승 탄력이 강합니다. 2.15% 상승입니다. 76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바이오주들이 힘이 좋진 못하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지수 대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강보합권 나타나고 있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원전 쪽이죠. 굉장히 강한 상승 곡선 그려내고 있습니다. 6%대 상승하면서 8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증시에서 반도체주들 굉장히 시세가 좋았고 원자력, 전력 쪽도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증시에서도 커플링 현상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조선, HD, 현대, 중공업은 쉬어가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쪽도 그래도 추가 상승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도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3%대 강세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분위기 살펴봅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굉장히 상승분을 거의 다 토해냈습니다. 5%대 강한 하락세 보여주면서 48만 4,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빨간불 켜내고 있네요. BM은 0.7%, 에코프로는 1%대 상승이고요. 지금 ABL바이오부터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코롱티슈진, 삼천당 제약까지 모두 다 현재 하락 곡선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쉬어가고 있다라는 점 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또 트렌드 섹터 알아봐야 할 텐데요. 오늘도 4가지 정도 트렌드 섹터 준비를 했고요. 김민아 캐스터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트렌드 섹터 진행을 맡은 캐스터 김민아입니다. 전거래일 우리 시장은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우리 시장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출발했지만 장이 진행될수록 점차 탄력이 붙으면서 4,580선을 넘어서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상승 흐름은 특정 업종 하나에 불이 붙었다기보다는 방산과 조선, 자동차, 바이오까지 주요 섹터 전반으로 불씨가 옮겨 붙는 모습입니다. 그 배경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CES를 중심으로 한 기술 모멘텀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시장 주도력이 가장 뚜렷했던 4가지 섹터, 방산과 조선,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 섹터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거래일 시장에서 가장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던 방산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국 국방 예산을 기존 1조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로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산 산업 전반에 걸쳐 관심이 집중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의 생산 능력 한계를 보완할 파트너로 한국의 특수선과 유도 무기 체제는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방산주들이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국내 방위 산업을 이끄는 소위 빅4라 불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 4개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사상 최초로 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미국의 증설 지연으로 인한 자주포와 전차 수요의 글로벌 낙수 효과를 독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4년치 이상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 성장의 가시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 영향으로 전거래일에서는 11% 넘게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해 120만 원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앞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방산 부문 수출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로템 역시 수출 잭팟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체결된 폴란드 K2 전차 2차 이행 계약 물량과 페루 수출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됨에 따라 디펜스 부분의 수출 비중이 2026년 59.4%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LIG 넥스원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지난해 이라크와 체결한 3조 7,135억 원 규모의 천궁2 계약으로 중동 3국 수출 벨트를 완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주 잔고 중 수출 비중이 60%를 상회하며 올해 수출 매출 비중 또한 24% 수준으로 확대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영향으로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 각각 3.7%, 2%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조선 섹터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글로벌 K조선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증권가는 올해 LNG선 발주를 중심으로 한 조선 슈퍼사이클이 재개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화가 미국 조선소를 추가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LNG 관련주와 조선주들이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한화는 필리 조선수를 인수했으나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화됨에 따라 제주 수요를 감당하기엔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 인수를 검토하겠다는 건데요. 이 영향으로 안정적인 LNG선 수주 기반을 확보한 한국카본이 수혜주로 부각됐습니다. 한국카본은 22%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추진 중인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 역시 각각 3%대, 4%대 올랐습니다. 만일 하나오션이 CSCP 최종 업체로 선정될 경우 우리나라 해양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전환점을 맞이하며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눈에 띄는 급등세를 보여줬던 삼성중공업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메리츠증권은 삼성중공업에 대해 올해 매출액을 12조 1,387억 원, 영업이익을 1조 8,960억 원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3만 9천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삼성중공업 8.7% 넘게 오르며 2만 8,6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6을 계기로 현대차 그룹의 기술 경쟁력이 다시 한번 시장의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글로벌 전문 매체가 선정한 최고 로봇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그룹주 전반으로 매수세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로봇 아틀라스는 최대 50kg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고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에 달하는 극한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한다고 하는데요. 또 새로운 업무를 단 하루 만에 학습하고 배터리를 스스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가동이 필수적인 공장 자동화 시스템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대차는 전일 대비 7%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36만 6천 원 설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현대차를 완성차 제조사에서 고부가 가치 기술 기업으로의 리레이팅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급등세를 보였던 현대오토에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로보틱스 사업에서 시스템 통합 구축과 관리, 그리고 운영을 담당하는 관제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인데요. 전일 대비 19.3% 급등하며 76,5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오토에버가 실적
현대오토웨버의 실적 호조가 또 주가 상승의 또 다른 배경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은 34.5% 증가한 70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시스템 통합과 아웃소싱 부분이 실적 개선을 이끌어가면서 지속적인 성장세에 대한 기대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과 함께 목표 주가 상향,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집중 매수세가 이어진 점 역시 주가 상승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밖에도 현대위아가 9%,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역시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섹터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업종에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온기를 더한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올해는 아시아 기업들의 참가 비중이 확대되며 글로벌 빅파마와의 기술 협력과 또 투자 논의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로 국내에서 주목해봐야 할 종목들은 우선 대형주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 규모 기준 글로벌 1위 CDMO 기업으로 누적 수주 금액이 20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2017년부터 10년 연속 JP모건의 공식 초청을 받았으며 이번에도 참여합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에서 항체 신약까지 아우르는 통합 바이오 기업으로 미국 공급망 구축과 신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는 전략을 내세운다고 합니다. 이 밖에 알테오젠과 휴젤, D&D 파마텍도 이번 컨퍼런스 기간 동안 우리 시장에서 어떤 흐름 가져갈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 가운데 전거래일에서는 알지노믹스의 급등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전일 대비 22% 넘게 오르며 19만 3,900원 선까지 주가를 끌어올린 뒤 거래를 마쳤는데요. 알지노믹스는 RNA 치원 요소 기반 유전자 치료제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으로 지난 2025년 미국 제약사 일라일릴리와의 계약 이력이 부각되며 기술 경쟁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외국인 수급까지 더해지며 주가 상승 흐름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 밖에도 알테오젠과 휴젤 역시 각각 6%, 5% 넘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리고 CPI, PPI 발표 지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TSMC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불기둥이 솟아오르며 시장의 열기가 느껴집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이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갈지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차분히 짚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레디 개장 시그널의 캐스터 김민아였습니다. 네, 현재 9시 16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장 초반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가 다소 오늘 좀 큽니다. 그래도 코스닥이 지금 양전한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4,621선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여전히 외국인 수급은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0.4% 오른 95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단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코스피부터 같이 살펴보면 전자닉스 그래도 또 상승하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 쪽 저희 트렌드 섹터에서 알아봤죠. 현대차, 기아입니다.
강합니다. 특히 또 현대 글로비스가 지금 13%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아무래도 실적 그리고 로보틱스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현재 미래에셋증권에서 또 목표가 상향하는 리포트도 하나 나왔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자동차 여전히 강하고요.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쪽 장 극초반에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조금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온 상황이라는 점 그래도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한미반도체는 다만 쉬어갑니다. 오늘 2.9%대 하락입니다. 하나오션 좀 더 상승폭 키워내고 있어요. 2%대 상승하고 있고 또 현대건설도 강하네요. 전력 쪽 오늘 반도체주 따라서 강한 상승 곡석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대 슈팅 나와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좀 하락폭을 조금이나마 줄였지만 여전히 4.5% 하락이고 에코프로 오늘 좀 전거래일에선 쉬어가던 2차 전지주들이 오늘은 또 빨간불 켜주고 있네요. 5%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리브스메드는 제약바이오 쪽인데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오늘 또 두 자릿수대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약바이오가 약하다 보니까 알지도믹스도 오늘 2%대로 쉬어갑니다. 로봇주들이 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영이라는 종목 3%대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천당제약이 장극 초반에는 저희가 하락폭이 크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또 3% 넘게 상승 전환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양시장 모두 대형주끼리 수급이 계속해서 반도체 쪽으로 이동했다가 또 자동차 쪽, 현대그룹주 아니면 또 로봇으로 갔다가 거의 대형주들끼리 싸우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철저하게 좀 소외가 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실시간으로 장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지는 저희 팍스경제TV 프로그램들 참고하시면서 든든한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월요일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